나도 보고 고 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랑 손바닥만한 밭 하나뿐이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아기를 길러보았으면. 두 사람은 번듯한 기와집도 너른 논밭도 부럽지 않았지만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새소리가 들려오지 뭡니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쪽 나무 위 새 둥지 앞에서 기다란 독뱀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둥지 속의 파랑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둥지 위에서는 어미 파랑새가 다급하게 날개를 치며 울어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할아버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지게 짝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거라! 이런 못된 뱀 같으니! 그러자 독뱀은 나무에서 떨어져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미 파랑새는 고맙다는 듯 할아버지 머리 위를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파랑새가 그만 할아버지 목에 두른 수건을 탁 채서는 포르르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계속 이 은혜도 모르는 새야!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파랑새를 쫓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파랑새는 한참을 날아가더니 커다란 바위 위에 수건을 살짝 내려놓았어요. 숨차라.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수건을 주우러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샘이 하나 있지 뭡니까? 바위 틈에서 구슬처럼 맑은 샘물이 꼴꼴 꼬르륵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샘이 다 있네. 목이 마른 참에 마침 잘 됐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물을 떠서는 꿀꺽꿀꺽 마셨어요. 시원하다. 물맛 참 좋은걸. 그런데 이상도 하지요.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꼭 술을 마신 듯이 얼떨떨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지지 뭡니까? 졸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 할아버지가 깨어나 보니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구나.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지게를 찾아쥐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뿐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날이 저물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웬 젊은이가 산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지요. 옳지,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겠다. 여보시오 젊은이, 혹시 할아버지 한 분 보지 못했... 에? 할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꼭 닮았지 뭡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람? 그러자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할멈, 나요 나.
당신 남편이요. 에그머니 망측해라. 할머니는 얼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 할머니 왜 저럴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쭈글쭈글 하던 얼굴이 매끈매끈해지고 허연 수염도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아하!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신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새 신랑이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 고운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랑 각시 때처럼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젊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샘이 나서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어요. 이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나?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는 모두 말을 해주었습니다. 샘물이 있는 곳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 길로 헐레벌떡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바가지를 하나 들고 말이에요. 옳지, 이게 바로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가지로 샘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마시면 더 젊어지겠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아주 배가 불룩하도록 샘물을 퍼마셨지요. 그러자 졸음이 막 쏟아졌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영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젊어지는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옷 속에서 웬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지 뭡니까? 그 옷은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옷이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하하, 그거 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어쩌겠소.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그래요. 마침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 아주 잘 되었지 뭐예요.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자, 이 아기는 어떤 아이로 자라났을까요? 마음 착한 두 사람이 키웠으니까 분명히 착한 아이로 자라났겠지요. 젊어지는 샘물.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오늘 밤 여러분들도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바라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운 꿈을 꾸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